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물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 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2년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SC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시임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5억 4,192만 원을 정액한 5,726억 7,01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억 8,500만 원 정액된 327억 7,849만 4천 원 이중 주민세가 5억 7천만 원, 재산세가 44억 7,700만 원, 자동차세가 45억 4,7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6억 900만 원, 지방소비세가 159억 6,949만 4천 원, 지방소득세가 43억 1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은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36억 7,833만 9천 원 정액한 236억 6,43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6억 6,463만 7천 원 정액한 158억 8,315만 4천 원을 편성한 것이며 재산 임대 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1,3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하천,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가 29억 9,871만 6천 원으로 그 내역은 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01억 2,826만 7천 원으로 이는 정지 수입 85억 8,133만 원과 회계물 처리 수수료 7억 5,258만 7천 원입니다. 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억 6,800만 원, 보건 의료 수수료가 4억 7,055만 원, 기타 수수료가 1억 5,580만 원, 사업 수입은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4억 7,220만 2천 원, 이자 수입은 20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7억 1,220만 2천 원 정액한 72억 1,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 매각 수입 3억 원과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원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으로 65억 1,580만 원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50억 원, 위약금 300만 원과 13페이지 그 외 수입 9억 7,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대비 2억 9,600만 원 증액한 5억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징금 3억 750만 원, 이행강제금 2천만 원, 변상금 350만 원과 다음 페이지 과태료 2억 1,340만 원, 부담금 1천만 원과 번칙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7억 9,558만 5천 원 증액한 2,736억 7,51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616억 7,519만 5천 원 중 보통교부세가 2,299억 5,719만 5천 원, 부동산교부세가 317억 1,800만 원이며 지방 소멸기금으로 대응기금으로 핵심 전략 담당관 등 상계부서 4개 사업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40억 3,292만 9천 원 감액한 215억 7,060만 원을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4억 4,013만 7천 원 증액한 1,713억 9,28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1,228억 3,797만 4천 원 중 국고보조금을 핵심 전략 담당관 등 20개 부서 294개 사업에 961억 2,48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15페이지 중간부터 2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06억 7,950만 9천 원 감액한 77억 1,785만 2천 원을 핵심 전략 담당관 등 12개 부서 3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25페이지 하단부터 2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금은 13억 7,596만 5천 원 증액한 289억 9,524만 8천 원을 행정가 등 9개 부서 82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27페이지 상단에서 3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80억 3,811만 8천 원 증액한 485억 5,489만 1천 원을 기획감사 담당관 등 20개 부서에 58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30페이지 상단부터 4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1억 1,871만 2천 원을 감액한 495억 9,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 등 중 순세계 잉여금 419억 7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 원, 내부 거래 중 전입금인 교육청 CCTV 통합관제 분담금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무가 세출 총 예산은 205억 7,551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50.86%인 204억 6,407만 3천 원, 행정 운영경비가 0.54%인 1억 1,143만 8천 원, 재무활동이 48.6%인 100억 원입니다. 134페이지 재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7억 8,521만 6천 원 증액한 205억 7,55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은 지방시협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 운영 및 체납세 징수 관리에 3,474만 7천원 감액한 2억 6,6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정 운영 추진 및 징수 관리에서 인건비에 355만 7천원을 정액한 7,440만 3천원, 일반 운영비 1억 4,885만 5천원 중 사무관리비 582만 5천원, 1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3,426만원, 행사운영비 경남 세무공무원 한밤체육대회 등 2개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정액한 7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상품 금지금 500만원,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시 연구기능가가에서 출연금은 전년 대비 5만 3천원 정액한 34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시입 전산화 사업은 2,886만 6천원 감액한 1억 2,9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시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3개 사업에 2,278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4개 사업에 5,699만 1천원, 13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1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3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2,957만 2천원 감액한 2억 4,49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로 1억 490만 8천원, 138페이지 일반 운영비 1억 3,046만 1천원, 139페이지 여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3,123만 8천원 정액한 1억 7,82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2,589만 2천원, 일반 운영비가 1억 4,037만원, 1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가 540만원, 계산위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전년 대비 68억 3,716만 3천원을 정액한 96억 4,5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6억 4,348만 9천원 감액한 9억 1,737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효율적 청사관리에서 인건비 769만 6천원, 읍면 청사 소수선 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 차량 및 물품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1,568만원, 공수 전용 차량 구입 등 5개 사업 자산 취득비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차량 관리는 3,065만 2천원 정액한 12억 7,80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01만 7천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2억 481만원 중 사무관리비 755만원, 공공운영비 11억 9,726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144페이지 상담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3,884만원으로, 이는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44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74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누이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재무과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143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본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983만 8천원, 여비 4,680만원, 업무 추진 및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출금을 전년 대비 70억 원 정액한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먼저 94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0억 3,77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청사건립 이자 수입 1,725만원, 보전 수입 등 잉여금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 2,045만 5천원, 전입금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인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청사 건립 정림 예탁금으로 130억 3,7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40페이지. 세입 앞쪽에. 예. 지금 먼저 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사이에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돈 번다고 고생하십니다. 그 7페이지에 그 세외 수입, 그 경상적 세외 수입이 26억 6,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세입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함양군 체육회하고 스포츠 클럽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그 사용료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덩어리가 뭐예요? 8페이지 이를 보시면요. 삼산 주재관 앞에 사용료 이게 이제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갖다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함양 사장사 웰컴 농장 사용료 이것도 신규로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산상 항로와 산지 유통 임대료 이 부분이 올해까지 50% 사용료를 갖다 감면을 갖다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감면을 갖다 안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또 늘어났고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감면하기 전에. 이게 이제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증감대역이. 그래서 상설 주제가 카페 사용료가 이게 이제 그 3,100만 원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공유재산 임대료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이 금년도에 감면해졌는데 내년도에는 감면을 안 해줌으로써 임대료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수수료 213항의 수수료 수입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기타 정지 수입 있지요. 80억. 10페이지 하단. 기타 정지 수입. 기타 정지 수입이에요. 이게는 무슨 수익금이에요? 이거는 그 자동차 기업민원의 그 수입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기업민원 수입이 80억이면 해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100억에서 130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80억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80억으로 이제 전년도에 70억으로 예산을 갖다 편성해놨는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80억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어요. 이 수입이 정기 수입이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만 편성을 해요? 이거는 이제 또 그 지금 일이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 부분만 편성을 갖다 해놓고 나중에 또 증가된 부분은 추경 때 추경에 이거 편성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이 앞에 편성한 거 있습니까? 추경 예산에 정기 수입 편성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는 또 그 별도로 어떤 예산으로 잡아요?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설명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업 민원이 효자 종목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100억, 130억 이렇게 들어와서 청사 건립 재원 조성도 하겠다. 그래서 매년 30억씩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뭐 때문에 100억 했는지 내가 나중에 물어보긴 할 건데 그러면 그 외에 분명히 100억 이상 들어왔어요. 근데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게 없는 것 같던데요. 담당 계장님 있습니까? 추경 예산에 편성. 그런데 오와 안 해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아니 100억, 130억인데 80억만 편성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고요? 예산이. 일반 회계로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은 청사 건립 기금으로 마련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세입은 잡아야 되거든요. 세입에 청사 기금으로 간 게 문제가 아니고 세입에 들어와야지 100억이 돼야 되지 제 생각엔. 100억이나 130억으로 세입을 잡아 놓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제가 와 물어보냐 하면 정말로 돈을 세입을 많이 들어왔거든 기업민은.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재무과 세입부서에 승진의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감사하고 나서도 정말 그 우수 사례로 해서 그 사례 제출도 하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돈이 없어. 조금 어디로.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조를 잘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제7조. 이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그 7조가. 그러면 그의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12월 30일까지 1회 회계연도에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편성하지 않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세요. 어디로 편성이 됐는 건지. 편성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거 관련 부분은 추경 때 추경에 분명히 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을 하세요. 세입해서 제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 바로 그 다음 연도에 그 잉여금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그 내역을 한번 내주십시오. 어디로 갔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세입 세출이 안 잡고 세외 수입으로 이 금액 세외 수입에 이때 연도별로 그 세외 수입에 편성한 내용 말고 어디로 가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꼭 추경 예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가주 세출에 반영을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상단부에 재활용품 수급 판매 수입 해가지고 예산을 1억 6,800만 원을 잡았네요. 1억 6,800만 원. 11페이지. 아, 11페이지. 재활용품. 예. 작년 대비 6천만 원을 정액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다른 그 충청도의 그 뭐 지자체를 보니까 위탁을 줬는데 1년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더라고. 우리도 좀 더 재활용품을 세심하게 더 따져서 그 판매 수익이 더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 재활 그 퍼센트가 거진 한 그 40%에서 50% 정도로 지금 그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면서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이거 잘 관리를 하면은 더 정액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보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임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페이지에 하단부 기타 수입에 지적 제조사 조정금 이 체납 금액이 많지요. 예, 체납 금액이 많습니다. 예, 그 체납이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선 지급하고 후 받아들이는데 계속 이 체납이 되면 재산도 없거든. 그분들 무재산이고 낼 여유도 없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 국가 시책 사업인데도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거 조금씩 받아들여 갖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이 체납을 징수하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재료사들 같은 경우에 또 종중 땅이라든가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세상이 없어가지고 또 조정금을 갖다 납부를 갖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인 그 금액은 9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걸 갖다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종중 땅 같은 경우에는 또 상호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번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찌됐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종중세산 외에 개인기 더 많아요. 예,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산이 없는 분들도 이런 많지만 실제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호간의 감정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징수 계획을 세워서 예. 물론 다른 체납액도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그리고 시장 사용료는 다 받았습니까? 5개 시장 사용료? 그것도 체납이 좀 있던데. 체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더라고요. 예, 조금 있긴 몇 군데. 예, 그것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인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중간에 그 임시적 세 수입인데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겠어요? 공유재산 매각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옆에 이제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 없다고 보는 부분에 보는 이제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매각을 갖다 이제 수의계약 한동 내에서 매각을 갖다 그쪽으로 필요에 의한 그쪽에 수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공매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공매 부분도 입찰 부분도 이제 면적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순위가 정해지는 어떤 그런 인접한 경유하고 있는 필지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충돌되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예. 그죠. 공매를 해가지고 하면 또 그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중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필요에 의해서는 많은 금액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 10필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이제 금년도에는 13필지, 12필지, 13필지. 13필지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필지 자체가 아직 완료되기 전에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제 10필지 정도 일이 이제 올해는 13필지로 매각이 됐는데 실제 이제 10필지에서 나중에 또 상반기 때 한번 보고 수정에 정상을 또 기업을 갖다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비가 걸리는 부분까지는 우리 뭐 타지에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서로 협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그런 필지를 요구하는 솔직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다들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이라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보면 시가지에는 고객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공영 주차장으로 어찌됐든 한 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활용을 해서 국민들이 같이 중간중간에 주차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드릴 건 사드리고 처분할 건 처분해서 지적도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반듯한 도심지도 돼야 되고 면 소재지나 다른 외곽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지가 말밖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런 작은 땅에 의해서 서로 주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원활하게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살 거는 팔고 살 거는 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이 명확히 또 수익과 지출에 저희들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140페이지.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전년도보다 지금
2억 5,298만 9천 원을 9천을 가미됐다 그죠? 예. 예산이 6억 8,269 6억 8,269만 6천 원이다 그죠? 그 41페이지 쪽으로 여기 좀 옮겨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사 관련 조명 설치. 예, 2,5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네요. 청사 관리 이 조명 설치는 연말 연시 뭐 기부 나는 데는 좋은데 네. 청사 베트남 두 그루는 그 매년 요 순환을 당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실제 또 나무의 이제 나무 보호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12월 달에도 조명등을 갖다 설치할 때 그 부분은 빼고 밑에 쪽으로 조명을 갖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나무를 피해서 베트남을 피해서 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는 이제 또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설치를 갖다. 그리 알고 계시네. 예. 그리고 병곡 면사무소 리모델링에 3천만 원, 야외 쉼터 재설치에 4천만 원, 7천만 원 또 요구를 했고, 병곡 면사무소는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제가 요 알기로는 한 38년 정도 됐거든요. 38년. 38년. 예. 그리고 요 지금 우리 면사무소 한 게 77년도입니다. 77년도. 그러면 77년도에 준공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45년 정도 됐다면 45년. 지금 서암 면사무소 면사무소도 77년. 77. 예. 45년 됐네. 예. 그럼 같다 그죠? 예. 구조안전진단, 이제 서암 면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와서 예. 제 생각은 병곡 면사무소하고 같이 했으면 안 되겠는가, 진단 자체를. 이제 진단 자체는 실제로 그리 하도 되는데 지금 그 면사무소 건축 연도가 실제 그 오래된 게 많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갖다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갖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면사무소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딥니까? 지금 한 77년 정도, 60몇 년도 있기는 있는데, 예. 실제 거의 70년도에 많이 건축을 갖다 했습니다. 이 휴천 같은 경우에 64년 뭐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 대장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64년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70년 대 정도. 그걸 이제 계속 보수 리모델링하고 뭐 이 보수를 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시한이 되면은 뭐 또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되면은 이제 난 그 병국하고 병국도 연도가 뭐 비슷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자산 취득비에 군수 전용 차량 구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실래요? 지금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7년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7년 이상 되거나 12만 킬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군수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차를 갖다 구입을 갖다 했습니다. 2006년 2월입니다. 2월. 지금 그 운행 2016년이요. 그 지금 운행 거리가 지금 한 18만 정도 킬로.
많이 8만 크네. 정도 예. 운영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카니발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도 카니발을 갖다가 구매를 갖다 하는 그런 분입니다. 카니발로. 그 뭐 꼭 바꿔야 하면은 그 리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스로 보면. 지금 그 카니발 그대로 차량을 갖다가 구매를 갖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의자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꾼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왜 리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리스. 예. 군수는 이제 바뀔 때마다 뭐 새 차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를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지금 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입니다. 그리고 보면 리스 차량이 장점이 항상 좀 새 차를 갖다 이용한다 하는 데도 가지고 장점이지만 실제 우리가 차를 갖다 구매해가지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예산 낭비가 적게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예,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우리 서면 구조안전진단 용역 있잖아요, 그죠? 요 지금 한 가지만 지금 이렇게 2천만 원 올려놨는데 현재 그 노무현 사무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구조안전진단을 갖다 실시를 하고 그래서 신축 계획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예.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신축을 갖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기타 보상금의 지방세 성실 납세자 상품급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 수입에 보면, 소득세가 43억 원, 담배 소비세도 전년도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어,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우리 국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태우시는 것 같고, 자동차세는 오히려 더 줄었어, 그죠? 자동차가 더 늘어날 법한데. 전기차 때문에 아마,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그런 효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방세 성실 납세자 분들께 고맙죠. 저도 소상공인이지만은, 또 만만치 않은 세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2만원씩, 만원짜리 두 개씩 드리나 봐요. 250명에 대해서. 예. 이거는 그러면 그냥 데이터가 쭉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지금 이제 10만 원 이상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납세자에 대해서 이게 추첨을 하는데 이게 무작위로 한 번에 눌리면은 바로 250명 쫙 정리됩니까? 시스템화 돼 있네, 그죠?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그 추첨을 250분을 한다. 그럼 금액을 더 늘리십시오, 이거. 이왕. 5만 원 이내 예? 상품을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조금 늘리십시오. 2만원이면 약하다. 그것도 이제 경품이든 뭐든 추첨해도 되는데, 그 중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드리면 2만원씩은 되지만은,
250분을 선정해서 500분이 돼도 그러면 2대1이잖아요.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4페이지, 135페이지 쭉 있는데 또 기업민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투자 종목인 자동차 기업민원 관계는 계속 세출 예산 요구 들어오면 물어도 안 보고 고생했다 이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예산을 다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도 세 사람 기업민을 위해서 세 사람 채용을 했고 135페이지에 보면 유지비라든지 시스템 유지비 또 여하튼 자동차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워크숍 등 수천만 원이라 그죠? 기업민원 지방세 연계 시스템도 2천만 원 매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함량 알리기 및 기업 유치 워크숍도 1천만 원 또 그 뒤에 보면 업무 추진비도 약간 해서 예산 편성을 늘 해서 승인을 하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100억, 130억 계속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했음에도 세외 수입에 계속 70억 내지 80억 정도 100억 미만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그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은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잉여금으로 처리한 적이 있으시죠? 있죠? 거기 왜 그랬습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을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의회에 속이면 안 돼요. 사실대로 우리가 벌어들이기는 130을 벌었는데 세입 예산에 이만큼 하고 잉여금을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7조에 보시면 당연히 여기에 세입 세출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그거는 부당한 짓이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에 잉여금 처리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자료를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자꾸 왜 방송에 좀 곤란합니까? 생방송 나가는 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계에서도 그 잉여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꼭 요 세입 세출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시 반영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로 해야지요. 안 그러면 이거 일반 예산, 세출 예산 이거 다 삭감해야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그 주변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잉여금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 3년간 세외 수입, 세입 세출하고 잉여금 처리하는 것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 하고 145페이지 연계되는 겁니다. 144페이지 하단부부터 145페이지까지인데요. 결국 이 부분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센터 건립 관련돼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립 위치하고 규모 사전에 수차례 회의한 내용은 있지만은 청별 이거 활용 계획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청사 건립 계획안과 배치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1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내부 거래 지출에 계속 사업으로 지난해 때는 민선이 틀릴 때잖아, 그죠? 그때는 30억이
정립이 됐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50억씩 정액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30억이 됐네요. 그러면 23년도, 다가오는 23년도에는 100억을 정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하고는 논의된 적이 없지만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 저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구상은 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요. 100억씩. 예컨대 23년 100억이면 24년도 100억 이렇게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그런 앞으로 저희들 함양군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는 군청사가 건립되는데 뭐 2, 3년 만에 때리잡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환율이나 이런 거 봐서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100억씩 적립을 한다면 그게 최소 5년 정도 이상 이렇게 봐서는 계획이 탁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구상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사 있는 건물보다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누이센터가 기존의 군청 부지 인근에 건립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질문해도 맞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내용을 볼 때. 이때까지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합니다. 궁금해. 그래서 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군청사 기금을 갖다 내년 말에는 갖다 적립을 갖다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나중에 위치를 갖다 어디에 하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 처사를 갖다가 건립을 갖다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또 할 것인지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직까지 확정 계획이 안 했고 그렇죠. 저는 잠깐만요, 과장님. 군청사의 문제점이 아니고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질의를 했다고 그렇게 맥을 짚어 주십시오. 왜그런가 하면 누이센터의 규모가 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행여나 나중에 군청사 계획에 이로 인해서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핵심적인 거는 누이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수적인 설명이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누이센터가 여기 저희 자료를 계속 받아봤을 때 여기에 사업 설명 아까 하실 때도 누이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 청년관계하는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 카페 그리고 함양군 농산호텔 유토피아에 관련된 운영비까지 소멸 기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등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도 얻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누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올린 면적이 이제 960평방입니다. 거기에 물건, 교육, 문화, 청소년 관련 여러 이제 복지 문화센터 건립을 갖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또 중복된 부분도 이 말씀을 갖다 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이제 실제 제가 이제 도시재생하고 여기 공동육아 여기 가족센터 건립할 때 그 중복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한번 체크를 갖다 해보니까 실제 이제 유사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마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갖다 하고 있고 저기 주민행복과에서 시행하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른의 육아에 대한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그것만 이제 조금 이렇게 중독될 뿐이지 다른 부분은 크게 중독될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군청사 내에 건립을 갖다 일이 했을 경우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고려를 갖다 해볼 때 또 다른데 부지를 갖다 매입하기가 사실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상황이라 또 만약에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그리 하면 나중에 또 소멸기금 또 신청을 갖다 했을 때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 문화센터,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 저기 청사 부지 내에 여기 또 건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마무리 질의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누리센터 짓는 210억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겠다 이런 계획안을 우리한테 제출했었고요. 그렇죠. 우리 군비 포함하면 210억을 가지고 하겠다. 2억 5,500 군비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을 세웠고 또 아까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혁신 전략 담당 또 지금 재무과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120억 편성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워크인 프로젝트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백두대간 따라가는 가든앤 카페 유토피아 추진 운영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0억을 또 이쪽으로 분산했는데 그건 추가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연차 사업으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게 연도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누이센터 같은 경우에 정해진 그 금액 이상을 갖다 초과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연차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입자 심사를 갖다가 저쪽에 중앙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사를 받았을 때의 가정을 해서 120억이 더 보태지는 거잖아, 그죠? 어찌 보면.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연차 사업으로.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누이센터 건립에 전액 투자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지금 120억이. 그렇죠. 그렇죠. 120억도 그렇고 210억도 그렇고 예. 210억이 다른 사업하고 분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저희 상임위하고 논쟁거리는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맞죠? 심도 있게 그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은 유림면 사무소 주차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죠. 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청사 주차장 노면 정비하고 면 사무소 농협 보행로를 데크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데크로 설치했을 경우에 수년이 지나면은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데크 말고 다른 쪽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향후 유지 관리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백전에도 또 그런 또 추경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한 그 유지 관리비가 안 드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럼 유림맨하고 한번 그 현장 여건을 갖다 안 보고 그 부분은 유림맨하고 같이 협의를 갖다 해가지고 예. 그렇게 다른 쪽으로 추진을 갖다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서상면 사무소 우리 철거 비용이 그 본예산에 안 보이는데 그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추경에 그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추경에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보면은 그 지난번 그 서상면사무소 준공 후에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2억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 2억 2천요. 그러면은 뭐 철거 비용이 1억 5천이고 남은 게 2억 2천인데 그 남은 돈으로 우리 서상면사무소를 이렇게 철거를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은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주차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수매할 때 또 이래 그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했을 텐데 그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만약에 1억 5천이 올라온다면은 올 한해 이게 철거가 됩니까? 그거 지금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시켜가지고 빨리 그걸 갖다 추진을 갖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율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 꼭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그걸 사고율이나 명시율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예산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추경 같은 경우에 예.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추경 확정 예산 편성이 된다면 그거 갖다 바로 추진을 갖다 하려고 계획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추경에 승인된 예산이나 그걸 다시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1일 이후에도 사용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빨리 추진을 갖다 하려고 추경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뭐 한 보름 만에 철거도 안 될 예산을 연말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우리 인채지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명시이월 이런 금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는 있습니까? 예, 임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청사 10페이지 청사 경관 조명 설치가 2,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아까 이용건 의원님은 장소 관계를 물으니까 너티나무 주변이라고 대답을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군청 청사 내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다른 기관에는 조명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군청만 해서 업 사무소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이거를 청사 안에는 이 조명을 설치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의 순환기관이라 그게 이제 시가지 경관도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조금 하다가 예산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불교도 연합회도 이제 점등 등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서 3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관공서에서 2,5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경관이 필요 있겠나 조명 쓰는 게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까 싶어서 한 번 더 이거를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 내에는 이 사업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 강동서주에서는 우리 군청하고 의회를 쪽으로 중심지고 그 연말연시 분위기를 갖다 조성하는 데는 또 그 분위기 지금 코로나도 있고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군청에 발표해 놓으면 크게 무슨 거기 뭐 국민들이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차도 그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편에 그 보행하는 자가 없어요. 한번 밤에 한번 가보세요. 10명 정도 가는지 안 가는지 한 8시, 9시에는 사람 없습니다. 저 시가지로 다니지 이 군청 앞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썩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잠시 서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지금 올해는 어차피 해야 되죠. 예. 지금 출근을 갖다 지금 해놨습니까? 아니 이제 오늘 점등식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7일까지 설치를 갖다 해서 8일날 점등을 갖다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건 내년부터는 한번 고려하셔서 안 하는 게 좋을상 싶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48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 과장님 청사 이제 건립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지금 재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여하튼 효자 종목 기업인은 뭐 장사 잘해가지고 청사를 빨리 한번 지어보겠다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올해 지금 30억인데 내년에부터 계속해서 100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조성을. 이제 올해 유동비율은 130억이거든요. 내년도에는 5억 원을 더 올려서 135억은 목표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현재 매년 예. 2022년부터 몇 년간 얼마를 재원 조성을 해서 몇 년도에 건립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까지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뭐 30억 하고 싶으면 하고 100억 하고 싶으면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고 나면 이제 그때 아니죠. 이제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을 해서 이제 돈을 쓰게 되면 총 몇 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재원 조성을 해서 몇 년도에 10년 후면 10년 후 5년 후 장기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이 매년 적립을 해야 되지요. 아니 무턱대고 올해 30억, 내년에 100억, 또 그 다음 연도는 150억 이 주먹구기식으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건 아니지. 그러면 저 과장님은 올해 30억, 내년에 100억, 2024년 150억 방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2024년도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기업인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그게- 목표를 갖다 얼마나 지금 시급을 갖다 잡고 있느냐. 그런 게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다 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떼가지고 하거든요. 아니죠. 이거는 청사 건립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청사 건립 말고는 못 써요. 아니 이제 기업민원에서 아니 그래 기업민원은 벌어들인 돈 기업민원은 많이 벌어들이고 그거는 이제 거기에 벌어들이는 게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청사 건립을 조속히 한번 해보겠다 그 수익금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수익금도 뭐 다른데 잉여금으로 지출해버리는데 그것도 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이지. 매년 올 작년에 요때는 매년 30억씩 조성을 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이 있으면 올리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내년에 100억이라서 그러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100억으로 올리는구나. 우리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선 7기 때는 30억 원 정도 해서 차츰차츰 늘려가겠다. 예산 좋은 그거를. 근데 그 매년 얼마씩 재원을 조성해서 언제쯤 건립을 할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청사 건립 재원 2026년까지 2026년까지요? 예. 그 말을 이제 100억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430억 430억 갖고 짓습니까? 이제 민선 8기까지 우리가 재원을 갖다 이렇게 조성 계획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주문하는 거는 매년 청사 건립을 위해서 재원 조성은 얼마를 몇 년간 해서 군청 건물은 몇 년도에 지을 계획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규모는 어떻게 해서 짓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재원을 조성을 하지. 그냥 돈을 매년 넣어보고 짓겠다는 위치 것은 안 같은 맞죠. 경우에는 저기 이제 나중에 국민 공감대를 갖다 형성을 갖다 해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정을 갖다 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도 청사를 지으려 그러면 종합 계획은 세워져서 매년 재원 조성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결제를 갖다 맡아놨습니다. 그러면 조성 계획 그거를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지금 신혼부부들도 결혼을 하면은 10년에 걸쳐 5년에 걸쳐 내 집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참 이게 함정 군에서 그냥 무조건 돈만 모아놨다가 때 되면 하겠다. 이거 이제 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일부 기급을 갖다 증립을 갖다 시켜가지고 나중에 청사 건립 몇 년 전부터 이거 이제 국민 공감대를 갖다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도 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갖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 어느 정도 재원을 갖다 하고 나서 공청회라든가 나중에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요. 행해져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변경이 되더라도 기본 군청에 지으면은 건축비만 있으면 될 거고 또 밖으로 나가면은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장기 계획이 됐든 중기 계획이 됐든 일단 추후에 여론 수렴해서 변경이 되더라도 그게 일단은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소도 안 돼 있다 몇 년 기간에도 목표 목표액은 지금 우리가 2026년까지 계획을 갖다 청사 건립 재원 조성 계획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거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실제 이제 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다 빼고 이제 연도별로 100억 원씩을 갖다가 430억을 갖다 일단 조성을 갖다 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적립이 되고 날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국민분들한테 그걸 갖다 이제 공청회를 갖다 해서 의견도 수렴을 갖다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 그 다른 시군에 따라 할 거 없어요. 우리 군은 몇 년도까지 목표 조성액을 얼마만큼을 목표액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연도에 짓는 연도에는 얼마를 투자를 더 해서 예를 들어서 800억 정도를 청사 건립비로 우리가 특별회계에 애치를 했다가 몇 년도에 건립을 하면 청사 건립비는 얼마가 들고 대충 나와 있어야 되죠.
그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거. 아니 이제 지금 그 지금 국민들 청사를 공감대가 조성 중요한 게 계획을 아니고 갖다가 계획이 중요해요. 종합 계획. 위에서는 이제 8기 때 430억 원을 자, 과장님, 하고 있습니다. 그 민선 8기 예. 자꾸 저 군수님 오셔서 논란, 다시 받았어요. 과장님, 갖다 예. 군수님의 뜻을 꼭 받들어서 한번 계획서를 갖다 제출해 주세요. 네. 그 예, 민선 예. 8기에 계획했던 걸 예. 우리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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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채숙, 그-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시죠. 추가 지지가 아니고 예. 야단을 쳐야 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다 잘하시는데 세외 벌어드리고 또 살림살이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유감의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앞서 지지한 누이센터에 관련해서 이제 청사는 물론요, 청사 여기 계획 예산 특별회계를 경상지도 뭡니까 여기 청사 건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질의 답변을 받으면 되지만 여기에 답변에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누이센터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위치 선정이 지금 청사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질의할 때 30억에 내년도부터 100억으로 대폭 상승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뭔가가 구상이라도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왜 안 돼 있느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기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의했을 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이제 기본 계획은 없는데. 확실하게 세워진 게 기본 계획 확실하게 없는데 그런 구상은 한 게 없습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계획은 없는데 구상은 해본 적 없느냐? 왜 100억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민선 8기에. 그래 질의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26년까지 민선 8기에 44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설명 그때 해 주셨어야지. 없다고 하니까. 실제 이제 여기 이제 그 우리 분청사 내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기본 구상은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먼저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이래서 거기서 일단락 벌써 질의가 종결되고 여기 와서 이거 다시 다루면 그 같이 회의가 연결되잖아. 그죠?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지. 또 다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그래 했으면 좋았겠다.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누이센터는 이미 평소하고 다 이래 건물이 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군청이 누이센터보다는 건물이 적어서는 안 된다. 주계의 전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서 계속 질의하는 건데 430억 가지고 뭐 그러면은 사실 누이센터보다 절반 건물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어쨌든 누이센터보다는 건물이 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이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목과 소관 질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 계장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 봉사과장 이선입니다. 평소 민원 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계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3년도 민원 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민원 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5,495만 8천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이 100억 2,610만 5천 원으로 98.73%, 행정운영 경비가 1억 2,885만 3천 원으로 1.27%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1억 5,49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4만 9,162만 4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규 사업 편성입니다. 이하 예산 설명은 세우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행실책입니다. 전년도 대비 7,130만 8천 원이 감소한 9,69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민원 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 96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만 원 감액, 국내 예비 현실화 등으로 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인건비에 2,8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502만 5천 원을 편성하고,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무임민원 발급비,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 및 현장 조사 등 국내 여비에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250만 원,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등 포상금으로 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여건 사무 대행 경비 지원입니다. 여건 발급 업무 보존 인건비로 2,882만 7천 원을 편성하고, 152페이지 여건 케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서식 제작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가로등 및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6,793만 3천 원이 정액된 10억 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에 1억 5,49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시설 공사비에 2,009만 8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가로등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관리 감독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3,244만 원, 국내 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시설 공사 증가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9만 8천 원 정액된 6억 5,1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 노인에 대하여 전기, 수도, 보일러 고장 등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납종사자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30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650만 원, 국내 여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3,500만 원, 생활민원 처리 유지 보수 용역에 3,419만 9천 원, 차량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8억 1,312만 8천 원이 정액된 70억 7,85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워크인 함량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 68억 원 신규 편성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17동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빈집 수선사업으로 20동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터 지분 빈집 개량 사업으로 34동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으로 20세대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가구에 대한 월 임대로 1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도부터 경남도 주관으로 지자체, 민간기업, 경남개발공사 간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5년 이상 된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설치해주고,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해주게 됩니다. 총 사업 2억 원 중에 군비 부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건축 행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25만 원, 156페이지, 여비 5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워크인 함량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우리군 공모 사업으로 지방 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공모 당시에는 민간에서 건설한 후에 우리군이 매입하는 매입 임대 방식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LH에서 운영 및 관리가 비용적이나 의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공모부서인 핵심 담당관에서 소관부서 공모사업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아울러서 LH와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운영 계획 및 방향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약정 매입 임대주택 매입 부담금으로 현재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법 농지 전용지 대지 경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14만 원을 편성하고 시군간 교차 단속 등 국내 예비 380만 원, 행정 대집행 경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효율적인 토지 종합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76만 2천 원이 감액되어 17억 538만 1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지적제조사 사업의 가다 편성분을 올해는 가감정 평가를 미리 해서 현실화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적행정관리입니다. 토지 이동 신청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 예비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청량 기준점 정비입니다. 지적도건점 현황조사 등 사무관리비에 2,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개별공채지가 조사입니다. 조사요원 3명의 인건비로 8,659만 6천 원을 편성하고 158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산정지가 정기분 검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556만 9천 원, 국내 여비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 재증명 발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12만 5천 원을 편성하고 159페이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보정인 수당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6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구축된 그 시스템의 노후화로 장비 교체하기 위해서 자사 및 물품 취득비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지도 검량비로 사무관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지적제조사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지적제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3,385만 원을 편성하고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데이터기기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예비 420만 원, 3개 지구 지적제조사 조정금 지급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제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7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제조사 책임 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정됨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청량비 2억 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830만 1천 원을 편성하고 토지 이동 계류서 등 전산개발비에 2,3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1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토지 및 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23년도 4개면에 대한 사업비로 전산개발비 2억 1,3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01만 9천 원을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 중에 홍보물을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28만 원,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4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 여비 480만 원, 건물 번호판 부착 재료비에 100만 원,
162페이지 도로명판 구매 설치 등 시설비 및 운영비에 1억 3,020만 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505만 3천 원, 현장행정 지원 시스템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8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829만 3천 원, 163페이지 여비에 5,5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은 설명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94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행복주택 총 예산액은 52억 4,82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6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9,800만 원, 이자 수입이 7,525만 원, 수시 임대보증금이 7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임대 수입 잔액으로 순세계 잉여금 4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검량비 등 사무관리비 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주택 시설 및 수선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예비 300만 원, 행복주택 지방채정권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복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700만 원, 행복주택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5,480만 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기타 반환금 등으로 49억 8,1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13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페이지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 한 64억 9천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죠. 네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그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 사업이 68억이죠. 네, 증액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예산이 그 민원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 요 사업이 당초에 이제 우리 민원 핵심 담당 전략 담당관에서 우리 군 전체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그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아니다시피 210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누이센터 건립은 당초에 공모 사업 할 당시에 그건 청사의 안에 짓는 거라 해서 청사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재무과로 이제 그 구성이 됐고 배정이 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공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건축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이렇게 배당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를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 일이 됐지만 요번에 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다시 저쪽으로 이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담당관 부서로. 도로 거기서 전체를 다 부서가 확대되어지면서 인원이 그 안에 증가되면서 전체로 이제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예, 가지만 임채숙 의원님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53페이지 하단에 생활민원 처리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거 군소년 공약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지금 이익이 보면 이제 가로등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보일러하고 그다음 그 수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 보수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가로등에서 이제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따로 해야 되네요. 예, 그 따로 해야 된다라고 전문 그 직원들이 그리 말씀을 하셔서 그게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이제 이런 혜택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죠. 누구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회 약자, 독거노인. 예, 독거노인 다 해당되네요. 다 전부 다요? 해당됩니다. 예, 다 해당됩니다. 예. 그게 65세 독거노인 5,500명밖에 안 됩니까? 주민등록상 5,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생활민원 담당으로 전화를 하든지 엄밀한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출동을 해야 돼요? 저희들한테 바로 하는 걸로 지금 아, 전화를? 예, 전화로 예, 대표번호. 하드라인 전화를 지금 저희들이 예. 그럼 대표번호는 어디로 해요? 네? 대표번호. 아직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개가 지금 신설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업들이요. 가로등도 많지만 그리고 그러면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5세대 이상 거주를 해야 지금은 가로등 5세대에서 설치를 3세대. 3세대 예, 지금 예. 언제 완화했어요? 이게 21년 6월 그때 하면서 예, 그래서 이거 완화해가지고 예. 한 가구가 살든 두 가구가 살든 정말로 해야 될 때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행복주택사업 특별계 예산입니다. 942페이지부터 9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채수 의원님 한 질의하십시오.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주택 공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11월, 12월 달에 갑자기 많이 나가갖고 지금 현재 공실이 10군데 있습니다. 10개. 예. 10개 가구에. 그럼 이게 시기를, 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입주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지난번 내가 건축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했는데, 이제 접수를 우리가 12월에 받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21년도에 이제 첫 입주자를 모집을 해갖고 내년도 2월 28일이 이제 첫 2년이 이제 돼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2년마다 저희들이 갱신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갱신해서 6년간 가고 10년간 가고 20년 이렇게 가고 갱신을 하기는 하는데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지금 있는 건지. 사실은 이제 요게 보통 뭐 재산 소득이라든가 자격 요건 하는 데만 해도 한 2, 3개월이 소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이 이제 첫 갱신일이라서 벌써 지금 10월달부터 지금 계속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요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대신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그 이용근 의원께서도 요 앞번 추경 때 물었었는데 입주자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놔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지금 세우고 그렇게 있거든요. 3월 달에 입주합니까? 그리 되면? 그러면 2월 28일 그러니까 3월 달에 3월 1일 예, 맞습니다. 입주가 되네. 네네. 그거 혹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 여론이 아마 1월에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최초 입주가 2월 달부터 되다 그걸 아마 보니까 조정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 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